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의대 신설을 위한 공모 용역에 착수했지만 동부권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음주운전에 이어 이해충돌 논란까지 겪은 목포시의회, 원구성에 또 실패하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누수와 붕괴 위험이 제기된 목포의 노후 아파트와 관련해 지자체가 안전점검 재실시는 물론 보수 지원까지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 일본 정부의 재판 지연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생긴 의대 설립의 기회. 전라남도는 유치대학 선정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순천대 등 동부권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작한 용역의 실효성도 의문인데 전라남도의 입장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용역 기간은 5개월.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와 사전심사위원회, 평가심사위원회 등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대 설립과 관련해 동부권과 서부권의 갈등이 극심한 만큼 공정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2021년 연구 용역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전반적인 통계적인 자료만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고. 전라남도는 여전히 의대 설립 방식에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올해 1월 도지사가 직접 해외까지 다녀와 야심차게 통합의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3개월 만에 단독 의대로 급선회했던 전라남도. 하지만 이번 용역에서는 다시 다양한 방식을 거론하면서 공동의대 가능성을 또다시 열어둔 겁니다. 설립방식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가장 현실 가능하고 우리 전라남도에 설립 가능한 형태가 공동의대 방식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형태의 저희가 논리와 여기에 순천대는 여전히 불참 의사를 고수하며 공모 중단을 요구하는 상황. 참여하겠다는 목포대를 놔두고 굳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순천대를 설득하겠다며 혈세 10억 원을 쏟아붓는 전라남도. 30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정치적 눈치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볼 일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목포대와 순천대에 전라남도의 정부 추천 공모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전남산림연구원에서 집행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의결한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요청대로 반드시 전남도가 대학을 추천해야 정부가 의대 신설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며 정부 추천 공모만이 도민의 오랜 염원을 실현할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후반기 목포시의회는 또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논란 속에 단독 출마했던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후보가 또다시 낙마하면서 원구성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목포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기다리는 의원들의 표정에 초조함과 불안감이 맴돕니다. 민주당 내부 교통정리를 통해 관광경제위원장 자리에 박수경 의원이 홀로 출마했는데 또다시 대여섯 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상황. 이어진 재투표 역시 전체 22표 중 찬성 10표, 반대 11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악화되는 시민 여론을 살피지도 못하고 정치적 위기 관리에도 실패한 겁니다. 뭐라 진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목포시 의회의 파행 책임에 있어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의 지분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불가피합니다. 사전 경선을 통해 음주운전 혐의자를 1차로 상임위원장 선거에 내세웠다가 실패했고 또다시 치러진 선거에서도 이해충돌 문제를 안고 있는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부의장 선거에서도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낙선했던 소속 의원이 또다시 나오는 촌극을 방치했습니다. 일련의 일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목포시의 일원으로서 목포 시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원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채워야 했던 또 한 자리인 부의장 자리에는 무소속 이동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도 지난주 불거진 이딴 논란과 관련해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목포시에는
목포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의원님들 이곳에 함께 해주신 지역 주민들의 눈빛을 잊지 마십시오. 목포시의회는 오는 16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채우고 원구성에 나섭니다.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앞선 구호들과 달리 또다시 제19 감싸기에 나선 민주당의 행태는 다시 원구성 파행을 불러오는 자충수가 됐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가 목포시의회 원구성 파행에 따라 관광경제위원장의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 김원희 위원장은 짧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목포시의회 원구성 파행과 관련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하고 민주당은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알렸습니다. 장마철마다 비가 줄줄 새고 화재와 추락, 붕괴 위험까지 있는 노후 아파트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지자체가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을 다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수조사를 통해 이 같은 위험한 아파트들을 더 찾아내 추가로 안전점검할 계획입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 안으로 빗물이 줄줄 흘러 화재와 붕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목포의 한 노후 아파트. 그런데 3년 전 목포시의 해당 아파트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양호 상태인 B등급으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MBC 보도를 계기로 목포시는 해당 아파트를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8월에서 9월 중 재점검을 통해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목포시 내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전수조사해 위험한 단지가 더 있는지 살피고 추가로 정기안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희가 그걸 또 인지한 만큼 다시 한번 또 현 시점에서 안전점검을 통해서 혹시 그 등급이 또 이렇게 조정될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안전을 위한 일부 예산 지원도 추진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과 관련 조례상 지자체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서 이를 근거로 해당 아파트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명목 예산 4천만 원을 배정한 상황.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보수하는 데 쓰도록 올해 안에 집행을 마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수리가 시급한 곳 위주로 돕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이 같은 노후 아파트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비가 올해 8억이 돼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더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해서 최대한 도민들이 편하게 회식을 할 수 있고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전남에서 50년 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 아파트를 포함해 목포에만 4곳, 30년 넘은 소규모 공동주택도 844개 동으로 2만 4천여 가구가 해당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후 아파트는 더 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주민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 조사 등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자치단체들이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65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서비스 제한을 두는 게 부당하다며 장애인들이 소송을 내고 있는데 법원은 잇따라 장애인들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에서 이긴 65세 이상 장애인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발달장애인 이모 씨. 여가 생활과 자립을 돕는 주간 활동 서비스를 1년여간 받아왔는데 지난 4월 돌연 지원이 끊겼습니다. 광산구가 이 씨에게 서비스 중단 처분을 내린 이유는 이 씨의 나이 때문입니다. 65살 이상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나이 제한은 위법이라며 광산구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다른 발달장애인 정모 씨가 같은 이유로 광주 북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장애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률에 있지도 않은 보건복지부 지침만으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매뉴얼은 어떤 법규 명령적인 효력도 없다. 설사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효다. 소송에서 이긴 65세 이상의 발달 장애인들은 일단 서비스를 계속 받게 됐습니다. 하늘에 좋아요. 선생님들도 다 좋아요. 채찍고 굶고 닭가자 하면서 나가고. 문제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65세 이상 발달 장애인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바꾸지 않는 이상 소송을 통해 이기지 않고서는 자치단체의 주간 서비스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들 행정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이후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막 안 된다, 우린 강경하게 반대 입장은 아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판례가 쌓이더라도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은 만큼 보건복지부나 자치단체들이 당장 개선에 나서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서비스가 끊겼거나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 65세 이상 발달 장애인들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목포시가 올해 말까지 화장로 한 개를 추가 증설하고 목포 시민과 신안군민 우선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화장로 증설을 위해 국비 등 모두 6억 6천만 원을 확보해 연내 완공을 목표로 화장로 한 기 증설에 들어갑니다. 목포시는 신안군과의 통합공감대 형성하기 위해 앞으로 목포 시민과 신안군민이 오전에 화장장을 우선 예약할 수 있는 관내 주민 우선 예약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정부의 공식 의료 지표를 분석한 결과 목포시의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게 타당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목포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의료 분류체계상 전국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전남은 목포권, 해남권, 순천권, 여수권 등 6개 중진료권으로 분류되며 목포와 해남권은 하나의 권역으로 관주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이 같은 분류상 전남 서남권은 목포시를 제외한 9개 군이 분만 취약지이자 응급의료 취약지에 해당돼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의대는 반드시 목포시에 설립돼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고흥군이 올 상반기에만 4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중앙부처에서 당장은 수용이 곤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앞다퉈 규제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대응 논리를 보강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향사랑 기부를 하려면 외지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연말 소득 정산 때문에 기부 시점은 연말, 특정 금융기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흥군이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 중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또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감면과 민간 우주시험 발사체 발사 보상 기준 신설 등도 눈에 띕니다. 2030년까지 고흥인구 10만 달성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서도 지역 발전을 가로막거나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은 중앙부처의 인센티브와도 연계돼 지자체 간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올 상반기 고흥군이 발굴한 규제는 모두 46건. 생활불편해소 등 국민 체감 과제가 가장 많았고 기업활동, 산업단지, 신산업과 관련된 것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흥군은 일단 이 같은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일부만 수용하거나 중장기 검토일 뿐 대부분 수용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규제 개선 과제가 발굴도 중요하지만 해당 부처를 설득해서 관철시키기 위한 후속 절차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불수용 과제라든지 우리 군 핵심 규제에 대해서는 대응 논리를 좀 더 보강해서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선 8기 고흥군은 그동안 농작물 보험 적용 범위를 일부 확대했고 해썹 인증 유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식품 제조가공업소 자가 품질 검사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 시행으로 바꾸는 등 규제 개선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법원은 유족들 손을 들어줬지만
이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만 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소장을 일부러 받지 않으면서 재판을 늦췄기 때문입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1941년 화순에서 농사짓던 고 박훈동 씨. 어느 날 들이닥친 경찰에게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미쓰이 탄광으로 끌려갔습니다. 4년 만에 돌아왔지만 폐병을 얻어 평생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이처럼 탄광으로 끌려갔던 피해자 유족들 중 일부가 옛 미쓰이 광산 주식회사가 이름을 바꾼 니혼 코크스 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유족들이 니혼 코크스 공업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5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유상호 판사는 니혼 코크스 공업이 피해자 유족에게 1,300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년 만에 나온 1심 판결.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 정부가 소장을 받고 뭉갰기 때문입니다. 국제소송의 경우 소장을 번역본과 함께 상대 국가에 전달하는데 일본 정부가 소장을 넘기지 않으면서 피고 기업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송달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그냥 훌쩍 지나간 이후에 이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이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피해자 유족과 함께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5건 중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6건. 나머지 6건에서는 아직도 소장 송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까지 오는 과정이 벌써 5년여가 지날 만큼 피해 사실을 입증받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지난한 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재판 지연으로 한많은 피해자들의 소송만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완도군은 고향사랑기금 1호 사업으로 육아여성 치유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출산과 만 1살 영유아 육아여성에게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주 1회 최대 2개월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완도군 고향사랑기금 2호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재과제빵 기능사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직업훈련, 자립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완도군은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모두 4천여 명의 출향향후 등에게서 5억 1,8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김장용 배추의 적정 생산 유도를 통한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장목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장목 전환 지원은 최근 2년 동안 배추를 재배했던 땅에 유채나 귀리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경우 1헥타르당 4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하는 농업인은 다음 달 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목포시가 지역작가 발굴과 육성을 위한 제16회 목포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목포 작가상은 최근 2년 이내 출판한 개인 창작 작품집을 대상으로 본상에 600만 원, 미발표 개인 작품을 대상으로 한 작품상에 400만 원을 각 한 명씩 선정해 총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합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며 최종 당선작은 오는 9월 11일에 발표합니다. 전라남도가 여름철 폭우에 따른 농경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도내 방조제와 배수장 등 1,2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모든 시설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배수 관련 시설인 방조제와 배수장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농경지 침수, 농업시설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밀하게 점검했다며 노후 시설을 중심으로 지속 관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와 전남은 오늘 오전까지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바람에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에 차차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목포와 전남에 20에서 60mm,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많은 곳은 80mm 이상 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목포를 비롯해 23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목포와 신안 26도, 그 밖의 지역 27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아침 기온 24도 안팎을 보이면서 낮 기온은 강진과 완도 27도, 장흥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6도 보이겠고 물결은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5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5시 1분입니다. 내일 목포의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 내륙은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에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리굴비를 만난다. 간편하게 조리한다. 맛있게 먹는다. 식탁을 더욱 건강하고 간편하게. 김동호 생선마을 보리굴비. 쪼그리납시오.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그렇지.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좋구나. 허리 보호대로 더 안전하게. 그렇지. 허리까지 안전해야 쪼그리지. 이제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축구장에 두배 아직도 안 와보셨습니까? 미니아 딘체, 리바트 가구, 금성 침대, 에몬스 가구, 라셀르 업소용 주방기구, 사무용 가구 요한님의 할인 매장이 영산강 하구뚝 상거리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겐 이런 치과 의사들이 있다. 치과 가기를 망설이는 당신이 불필요한 진료를 받을 일 없도록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진료에만 집중하는 진짜 치과 의사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나 주차 몇 층에 있지? 메모하세요. 나 핸드폰 없어졌어. 메모하세요. 비밀번호 뭐예요?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 메모레인 하세요. 생약복합 성분으로 기억력을 원활하게. 기억력 감퇴 개선제. 메모레인. 바닥 청소에 최적화된 다이슨의 새로운 물청소기. 2개의 롤러가 얼룩과 머리카락까지 닦아내고 마무리합니다. 청소기 내부까지 깨끗하게.